안녕하세요. 존버게임 존입니다. 이번에 공부해본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란 종목입니다.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회사의 앞으로 성장이 제대로 예상한 대로만 되면은 정말 굉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주주임을 먼저 밝히고 또 제가 분량을 앞으로 줄일지 늘릴지는 미리 고지 드리지 않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부문별 매출액이 있어요. 이렇게 ESS 장비,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부품, 반도체 장비, 통신 장비,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ESS 장비가 이렇게 61%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이게 성장률이 엄청나요. ESS가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지금 예측치로는 24년에 YOY로 159%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25년에도 30%, 앞으로의 ESS 부문의 매출이 이렇게 많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실적 추정인데요. 24년에 이렇게 급격히 늘었다가 25년에 성장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색 부분이 ESS인데 그게 이렇게 많이 연도별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ESS가 뭐길래 이렇게 성장을 하냐?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S는 쉽게 말하면은 전기 배터리예요. 배터리인데 이제 낮 시간 동안 발전을 했던 잉여 전력을 밤에도 쓸 수 있게 그렇게 저장을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서신 시스템은 무엇을 하냐면은 배터리 셋업체로부터 배터리를 공급을 받아서 ESS를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 부품도 만들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이런 렉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반도체 장비 또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부문이 들어오면은 자체 생산하고 있는 PCB 등을 이용해서 ESS를 조립을 하고 턴키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ESS가 왜 필요하냐를 이해하려면은 이 더 커브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더 커브가 뭐냐면은 이 수음 부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총 전기 수요에서 기저 발전 전기량을 빼는 것인데요. 이게 더 커브인데 더 커브가 전기 수요에서 발전량을 뺀 것이죠. 그러면 이게 시간대별로 전기 수요와 발전량이 달라지잖아요. 낮 같은 경우에는 전기 수요가 많긴 하지만 발전량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더 커브가 이렇게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수요가 약간 좀 줄어들지만 반대로 발전량은 확 줄어들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걸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태양광 발전은 낮에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발전량이 줄어들어서 전기 수요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커브의 그래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눈여겨 보셔야 될 게 해가 가면서 이렇게 더 커브의 그 높낮이가 편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낮에는 발전량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한데 충분한 발전량을 가지고 이런 A 같은 구간이 오면은 전력 부하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뭐가 생기냐? 잉여 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잉여 전력이 따로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바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을 계속 하면은 전기가 나오고 발전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에너지를 따로 저장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가스 발전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가면서 태양광 플러스 ESS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ESS랑 태양광 조합을 사용을 할까요? 그 이유는 가스보다 태양광이랑 ESS 조합이 싸기 때문이에요. 가스 플랜트의 총 비용은 27억 달러이고 그리고 태양광과 ESS의 조합은 25억 달러. 이 태양광과 ESS 조합이 10%가량 저렴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하든 탄소 제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는 필연적인 것이고 이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ESS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게 SMR이죠. SMR 또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SMR로만 발전을 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또한 같이 함께 발전을 해 나갈 거라서 결국 SMR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ESS 조합이 앞으로 석탄 발전과 가스 발전소를 대체해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리포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ESS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이 플루언스사가 21년 기준으로 18%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ESS가 업체가 있는데 서진 시스템은 이 플루언스의 ESS 캐비넷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감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이 반도체 장비 부문과 ESS 부문이 23년도 기준 엄청나게 성장을 폭발적으로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다른 리포트에 나온 내용인데
매년 CAGR 42%로 성장할 전망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로스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에 플루언스 에너지 향으로 독점 OEM을 공급을 한다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플루언스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케일 파워 같은 SMR 기업이 10배거가 나왔죠. 그에 비해서 그 플루언스 주식 흐름은 좀 미적지근한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심을 못 받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플루언스는 지금 퍼가 이미 300배입니다. 300배이고 이게 컨센서스인데 매출액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컨센을 보이시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순이익으로 회사가 돌아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퍼가 300배라는 거는 시장이 이 회사의 성장을 반영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미적지근한 주가가 이 ESS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고밸류 상태다. 고밸류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뿐만 아니라 23년 9월에는 포인 에너지 향으로도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될 게 23년에는 뭐가 있었나요? 23년에는 양극재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배터리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죠. 양극재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리튬 가격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서진 시스템이 했던 게 배터리 셀 업체로부터 이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ESS를 조립하거나 아니면 캐비닛을 팔거나 이런 건데, 그 ESS를 팔려면 결국 이 배터리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23년에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23년에 이 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23년 하반기쯤에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셀 수급 문제가 해소가 되었고 그 뒤로는 물량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ESS 업계는 지금 어떤 스탠스냐,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ESS를 빨리 공급을 하자, 좀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중요한 게 이 플런스사의 수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진 시스템의 ESS 캐비닛을 많이 사갈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수주 잔고를 보면은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자산은 23년에 셀 수급 영향으로 수주 잔고 대비 재고자산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셀 수급이 되면서 다시 이게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은 수주 잔고는 늘고 있고 지금은 수주 잔고 대비 재고자산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니 앞으로 재고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를 쓸 수밖에 없다? 서진 시스템에 수주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올해 12월에 큰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SpaceX에 3천억 규모의 게이트웨이 웹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기사인데, 이 기사에 따르면은 스페이스X 게이트웨이 웹 장비 등 3천억 규모의 주문을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양산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규모는 2천억에서 3천억. 만약 3천억인데 여기서 영업이익률을 15% 정도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얼마인가요? 영업이익이 올해 450억 정도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50억인데 이게 스페이스X야. 스페이스X면은 우리가 멀티플을 몇을 줄 수 있을까요? 만약 스페이스X가 지금 우주 산업의 가장 선두주자인데 거기에 물건을 3천억가량을 납품을 한다? 근데 450억 마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밸류가 30배? 준다면 총으로 따지면은 이 밸류만 해도 얼마인가요? 거의 1.4조 정도? 규모의 뉴스가 최근에 터졌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계약이 완료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서진 시스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 가시화가 되면은 정말 엄청난 거죠. 그러면 결국 서진 시스템의 주가는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리스크는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이 서진 시스템이 무엇을 하냐? 전환사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을 많이 했는데 그 전환사채가 이때 5월에 물량이 상장이 됐고요. 이 상장된 물량이 어느 정도냐? 기존 대비 물량의 40% 정도 가량 상장이 됩니다. 왜냐면은 서진 시스템이 부채가 되게 많거든요. 부채가 많다 보니까 돈이 나올 곳이 이 주식으로밖에 돈을 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을 이용을 해서 돈을 계속 땡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0%의 물량이 나와서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했냐? 오버행 이슈를 걱정을 했는데요.
이 오버행이 뭔지 아시죠?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말을 하는 건데 10%가량 되는 물량에는 풋옵션이 3만원대에 걸려 있어요. 그 말은 3만원이 되면 팔 수가 없다라는 풋옵션인데 이런 걸 통해서 오버행 이슈는 없다라고 이제 대표가 선 그은 상황이고, 하지만 또 그거를 블록 딜을 해서 지분을 넘긴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가 상당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이 40%로 발행을 했는데요. 그 후로 전환사채랑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를 포함해서 거의 1,500 정도를 또 돈을 땡겨왔거든요. 올해만요. 그러면서 현재 지분 가치는 1,500억 정도가 이미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 상장이 안 된 물량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 희석이 10% 정도 되고 있다. 왜냐면은 현재 시총이 1.5조 정도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 포인트가 또 있어요. 리스크 포인트 뭐냐? 5월에 이때 거래 정지가 된 시점이 있죠. 이 시점에 무엇을 하냐? 인적 분할을 트라이 했습니다. 우리 요즘 한국 거버넌스가 바로 그 물적 분할도 있고 여러 가지 핫한데, 인적 분할을 하려고 했어요. ESS 부문이랑 나머지 기타 반도체랑 이런 걸 따로 떼서 인적 분할을 트라이 했었는데요. 그때 검토 의견이 ESS를 떼내면은 지금 현금 흐름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적자 사업이 되면서 기존 이 기업의 그 존속이 힘들다. 그러면서 거절이 되면서 인적 분할이 취소가 되었는데, 주가도 그게 취소가 되니까 그거에 따라 올라가죠. 올라가지만 그 3만원대 나올 수 있는 풋옵션 오버행 물량과 또 앞으로 이 회사가 인적 분할을 또 트라이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트라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무엇을 공시를 하냐? 자기 주식 취득 및 소각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말은 본인들의 그 주식을 돈을 태워서 소각을 하겠다는 건데, 3년간 당기순이익 10%를 한다고 해요. 이 회사가 시비를 정말 많이 발행을 해왔거든요. 시비를 기존 주식의 50%가량을 발행을 했으니까. 그리고 올해 BW랑 CB 합쳐서 1,600억 가량 이렇게 발행을 했거든요. 이 회사가 돈이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또 앞으로 추가 시비 발행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자사 취득과 소각 계획을 보면서 이거 앞으로의 더 이상의 시비와 BW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그런 리스크도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이죠. 만약 그런 게 없었다. 가버넌스 좋아. 가버넌스 좋은데 지금 스페이스X 양으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매출 공시가 났어. 그러면은 12월에 단독 기사로 인해서 시세가 무조건 나왔겠죠. 무조건 나왔겠지만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가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영업 현금 흐름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별로 없으니까 재무 현금 흐름은 많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당연하게 FCF 잉여 현금 흐름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카펙스는 또 늘리고 있고, 영업 흐름도 마이너스인데 카펙스를 늘린다? 무슨 돈으로? 바로 그냥 돈 빌려서 막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왜냐면은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데 실제로 그게 워킹을 안 해. 그러면은 이런 빚들이 결국 크게 나중에 자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앞으로 연간 현금 흐름이 점점 좋아진다, 그리고 카펙스도 제한적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좀 개선이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오긴 할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매출 채권도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재고 자산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멈춰 있는 상황인데, 매출 채권 형식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운전자본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무 현황 보시면은 이렇게 부채 비율이 23년도까지 많이 올랐던 것을 볼 수 있죠. 다행히 최근에는 부채 비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환사채 발행한 게 주식으로 가면서, 주식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으로 갔기 때문에 부채가 자산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겠지만 여전히 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플루언스 에너지의 가장 최근 실적 추이인데요. 신규 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에는 살짝 줄어 있고요. 수주 잔고는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유지된 게 1분기에 이제 나갔는데 새로 들어왔으니까 수주 잔고가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FCFF는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회사에 상당히 좀 가시권에 있습니다. 가시권에 있고, 지금 12월에 스페이스X 재료가 있고요. 총매가 있죠. 총매가 있는 상황이고, 총매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이 회사가 돈을 빌려오는 방식이 TB와 그리고 BW 발행을 통해서 계속 돈을 끌어온 상황이죠.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 포인트로는 인적 분할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성장만 보고 가기에는 이 리스크가 확실히 있으니까
결국은 저는 중요한 게 이 회사를 투자하려면은 리스크 포인트는 염두를 해두고 결국 이거는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하면 물론 좋은 거지만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무엇의 문제냐? 비중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당만 보고 여기에 뭐 몰빵을 쳤어. 그래서 먹으면 너무 좋지. 너무 좋긴 한데 내가 의도치 않게 인적 분해를 당했어. 그러면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국 관리를 하려면은 비중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유동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지켜보면서 물량을 조절해 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서진 시스템을 봤는데요. 요즘 장이 최근에 월요일 엄청 안 좋았다가 화요일에 반등을 다 해버렸죠. 요즘 저도 계속 종목을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느라고 정리를 제대로 못한 느낌도 좀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가볍게라도 제가 준비한 만큼이라도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공유를 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